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해병대 할아버지, 전화 한 통으로 공항이 마비된 사연.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대기실로 가셔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세요. 이 짧은 말에 박종수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6시간 비행 후 시애틀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는 손자를 만날 생각에 가득 차 있었지만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젊은 심사관은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다시 그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모는 마치 귀찮은 일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답변도 일관적이지 않아요. 심사관이 냉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철수는 그의 말을 듣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입국 거부의 이유일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철수의 마음도 손에 든 낡은 가방처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한국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그의 가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거라며 준비한 한국 과자, 할머니가 지어준 한복, 그리고 오랜 기간 모아둔 용돈까지. 철수는 대기실의 유리창 너머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손자가 오늘 할아버지를 만나러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꼭 오세요. 제가 사는 것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게요. 손자의 마지막 전화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그가 손자를 보기 위해 용기를 내었던 것인데 대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자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던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이 손자뿐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한국으로 이민 간 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유일한 가족인 손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오던 재회가 이렇게 막히고 만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 영어를 잘 못하시나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다시 입국을 시도하던 철수 앞에 선 심사관이 조롱 같은 어투로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심사관들도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다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 손자가 시애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철수는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웃기네요. 이런 황당한 이유로 한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정상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강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자만 만나고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송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은 그의 상황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국에서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이 철수를 휘감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전화해야 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방학 동안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한국 음식을 해주겠다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철수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손자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가져온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들, 기념품들, 그리고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금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철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설레었는지. 손자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지, 어디를 함께 구경할지 상상하며 긴 비행 시간을 버텼는데 철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은 낡은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 기억 저편의 과거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와 미군 장교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남 전쟁 당시 그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사진이었습니다. 월남의 뜨거운 정글 속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72년의 무더운 여름, 철수의 부대는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적의 매복 공격이 발생해 미군 소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철수는 망설임 없이 나서서 부상당한 미군 대원들을 구했습니다. 총격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는 총 4명의 미군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고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사진 속의 데이비드 중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철수, 넌 진정한 영웅이야. 작전 후 마이클이 그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꾸준히 소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락이 점점 끊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10년 전쯤 마이클이 미 국방부의 고위직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는 사진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적혀있던 연락처였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그때는 단순한 인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 그 말이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옛 번호가 여전히 유효할까? 철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헬로우, 존슨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철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분명히 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깊이 숨을 들여쉬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애틀 공항에서 부당하게 입국을 거부당했으며 손자를 만나기 위해 왔지만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뭔가를 적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 곧 상황이 변화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후의 도움이 정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알릴 때 철수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철수. 내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네. 마이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로 전해졌습니다. 철수는 이 말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마이클.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될까? 입국 심사관들이 나에게 매우 강경했네. 철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자네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나? 난 지금 미 국방부 차관보야?
그리고 자네가 월남에서 우리를 구해준 이야기는 내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철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니? 월남에서 만났을 때는 평범한 중이었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았어. 내 딸에게도 자네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지.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자네를 도울 때가 왔어.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철수, 방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했어. 그리고 부산공항의 책임자가 곧 너에게 연락을 받게 될 거야. 자네를 그렇게 대했던 심사관의 이름을 기억하나? 철수는 심사관의 명찰에서 콜린스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콜린스. 좋아, 기록해 두겠네. 철수, 이제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에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대기실의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중이었습니다. 과연 마이클의 말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오랜 전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의 자신과 마이클을 떠올렸습니다. 전후의 동료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일까? 철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여행자들은 하나둘 떠나고 오직 철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마이클의 연락을 기다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열리고 공항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박해 보였습니다. 박종수 씨이신가요?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공항 직원의 태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마이클이 언급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공항 직원을 따라 대기실을 나선 철수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조용해야 할 공항의 입국 심사장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잡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급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모두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철수가 곁에 선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상황을 알진 못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동시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항의 총책임자께서 김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멀리서 정장을 갖춘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신가요? 저는 시애틀 국제공항의 총책임자 리차드 윌킨스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내밀며 소개했습니다. 오늘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공항의 책임자가 직접 사과를 하다니. 방금 국방부의 대위비들이 차관보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공적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을 구하신 영웅이셨군요. 윌킨스의 말투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드 윌킨스의 뒤에는 영어에 능통한 한국계 직원이 통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윌킨스의 말을 꼼꼼히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존슨 차관보께서는 선생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훈장을 받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분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었던 건지. 윌킨스는 진심 어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많은 땀을 흘리며 걷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철수를 입국 거부했던 콜린스 심사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윌킨스 앞에 멈춰서며 철수를 경직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콜린스 심사관, 왜 김 선생님의 입국을 금지했습니까? 윌킨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콜린스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입국 목적이 불확실해 보였고 영어가 부족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김 선생님을 모욕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윌킨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를 따라주시겠습니까? 특별 입국 수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존슨 차관보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윌킨스가 정중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별 VIP 라운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윌킨스가 철수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정부 고위 인사나 유명 인사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안락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편히 쉬시는 동안 저희가 특별 입국 수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슨 차관보와의 통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윌킨스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철수가 라운지에 앉자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곁에 있던 한국계 직원이 전화를 받아 철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지내? 상황이 해결된 것 같아서 기쁘네. 마이클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됐어. 철수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지? 너가 월남에서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작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투가 진지해졌습니다. 철수, 서울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나를 찾아와 주게. 백악관 투어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마이클과의 통화가 끝난 뒤 철수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공항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콜린스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와 창백한 얼굴이 보기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콜린스 심사관입니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잘못 이해했으며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철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베트남에 배치되셨고 한국군의 용감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수는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보여준 거만하고 무례한 행동이 마치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한때 하찮게 여겼던 그 심사관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이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네. 철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분노보다 지혜가 있었고 콜린스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네, 선생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그 순간 윌킨스 공항장이 다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 입국 허가가 승인되었고 원하시는 대로 체류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윌킨스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울러 손자분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항으로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철수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손자를 마침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콜린스 심사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윌킨스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무교육과 함께 한 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콜린스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가 확실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철수는 복수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철수의 말에 윌킨스와 콜린스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철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국에서 막막하게 느껴졌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곧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창밖의 공항 불빛들이 그의 희망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갑자기 혼잡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 장성처럼 보이는 2명의 군인이 정장 차림의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미 육군 제5사단 사령관 로버트 앤더슨 소장입니다. 흰머리가 섞인 장성이 철수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님으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예에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 앤더슨 소장은 다른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까지 라운지는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1972년 월남 롱안 지역에서 저희 미국군 소대를 구해주신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많은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수는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이 넘는 과거의 일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앤더슨 소장은 철수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든 전쟁 영웅의 기록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존슨 차관보님이 선생님의 이름을 말씀하시자 우리는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앤더슨 소장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 합중국 육군을 대표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공로 훈장은 월남전에서 미군을 구하신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작은 증명입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남에서의 그날은 그에게도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미군 소대가 게릴라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립됐을 때 철수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 부상자들을 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50년이 지나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소장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당연히 여기다니.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고 눈에 눈물이 고여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철수를 힘껏 안았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을 받고 지훈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군 장성들이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서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지훈에게 다가섰습니다. 너는 김 선생님의 손자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의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란다. 자랑스러워도 좋아.
지훈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손자를 만난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철수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란다. 나중에 차분히 들려줄게. 이 순간 철수는 자신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의 용기와 헌신이 마침내 평가받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손자와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애틀 국제공항은 오랜만에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박종수는 손자 지훈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배웅했고 리차드 윌킨스 공항장은 직접 그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 입국이 거부되어 절망을 느꼈던 그는 이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요? 지훈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수줍게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냥 옛 전우가 도와준 것뿐이라고.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친구 마이클이라는 사람 말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데이비드리 차관보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할아버지 전우라고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고. 지훈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존슨 차관보님은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은 한국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분과 전우였다니. 공항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캘리포니아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외국의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방도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지훈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에 철수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콜린스 심사관이 멀리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콜린스는 경의를 표하듯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차에 탄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 마이클과의 친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철수는 손자의 열정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부산타임즈 기자가 내일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대요. 철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뭐라고 신문에? 지훈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존슨 차관보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했나 봐요. 베트남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영웅의 이야기는 당연히 관심을 받을 만하죠. 그들이 지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몇몇 이웃들이 현관 앞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보자마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한 노부인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웅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따스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철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정성껏 방을 꾸며놨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풍경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철수가 좋아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단다, 지훈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베트남의 정글, 마이클의 젊은 얼굴,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사건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타임즈의 첫 페이지에는 눈에 띄는 제목과 함께 철수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잊혀진 영웅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참전용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제 박종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하루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인정받은 그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이유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과거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에 존경심을 갖고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